백신이 진짜로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결국 암이 완전히 정복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난 보험회사가 다 망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없어지겠죠? 근데 암은 우리 사망의 25%밖에 안 되니까 이유가 여전히 75%로 죽을 게 있잖아요. 지금 넌 죽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직 그렇죠, 암 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암은 일부분이겠죠. 저는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오래 살면 암이 걸리거든요. 그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 그럼 당연히 치매를 걸릴 수밖에 없어. 맞아요. 진짜 암이랑 치매 잡잖아? 그 다음엔 약간 한 인간 수명 한 300년으로 늘어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는 게요. 올해 10월 달에 네이처 에이징, 그러니까 네이처 자매지 하나인 이제 아주 유명한 잡지에 이제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 논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가장 많이 사는 쪽 사람들의 이제 소위 생통계를 이용해서 미래에 그럼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건가를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예측한 건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기대 수명이 확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기대 수명이 느는 속도가 현저히 감소해서 어머나. 그 예측에 의하면 지금 태어난 애들 중에 100세를 넘길 아이의 이제 그 분율이 여자의 경우에는 5%, 남자의 경우에는 한 1.8%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 아닌데 나 100세 시대 살 거라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의 통계는 저 한국 같은 경우도 72년 대비해서 2010년,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약 20세의 기대여명은 이제 태어날 때 앞으로 얼마나 살 건가를 표시한 건데요. 그게 20년 늘었거든요.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그게 뭐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정도, 속도가 현격히 둔화됐고 이 얘기는 결국은 암을 정복하고 뭐 치매도 정복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은 정해진 수명대로 사는 거다. 물론 좀 더 오래 살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환님 아까 보험에서 없어질 거 걱정하셨는데 여전히 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셨네요. 보험에서 걱정은 당신이 왜 하세요?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명이 길어지면 일단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다 수가 있어요. 노인이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정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사실 소수죠. 그러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세대 교체는 안 되면서 우리가 계속 부양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꽤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맞아. 예전에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려고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왕세자의 지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음모를 꾸미거나 나쁜 짓을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몸이 안 아파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각박하게 살고 있고 경쟁이 심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이지만 만약에 이게 길게 가고 그다음에 언제가 끝이 모르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권태 혹은 지루함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런 미래를 그린 그 책이 있잖아요. 그 걸리버 여행기에 저희가 언제나 소인국과 거인국만 기억하지만 그 다음에 걸리버가 가는 곳이 라퓨타라는 곳인데 거기 보면은 그 병에는 걸리는데 죽지는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기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18세기 소설이잖아요. 그때 벌써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건데요. 했구나.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언제나 한 60, 70에는 다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 100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미 우리에겐 있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시스템은 이미 벌써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을 때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방송을 찍을 때에도 이 방송이 2시간짜리인지 1시간 반짜리인지에 따라서 계획이 다 달라질 텐데 현재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60, 70세에 죽는다는 전제하에 몇 세까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직업을 정하고 결혼을 하고 쭉 해서 언제 은퇴하고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지난 4, 50년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여전히 은퇴 시기랑 다 똑같이 기대 수명만 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서 현재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할 일이 없거나 벌써 우리도 당장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도 있고 이미 벌써 젊은 세대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고 현재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현재도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당장 은퇴하는 정년 시기를 몇 년 늦추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가로운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직업을 언제 결정해야 되고 직업을 한 번 갖는 게 맞는 건지 결혼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이런 얘기들을 네? 잠깐만요. 이거 참 너무 개인적인 아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번 편집, 하는 편집. 것이 맞는 이거 평생 핫뿌리가 될 때까지. 암을 정복하면은 오래 살면 좋은 거지 뭐 그냥 그런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상상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나 뭐 또 다른 질병에 맞닥뜨리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물리학 법칙은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언제나 망가져가는 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다세포 생물이 탄생을 한 이후 다세포 생물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이제 막 밀고 하면은 지금 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도 있었구나, 이런 종류의 변이도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자꾸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뿐이지 결국은 생명이 가진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남은 마지막 그 가능성은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몸을 다 기계로 바꾸는 또는 이제 그 인공 장기를 끼우고 뭐 이런 종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근데 이제 않아요. 그게 과연 인간인지는 또 논의해봐야겠죠.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인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갑자기 다음 100년 날에 막 후에 끼고 나타나는 거예요. 기계 도경원 이렇게 터미네이터야. 나 폐 300만 원짜리 있잖아. 이러면서 막 갈아 끼우고 막. 나는 그냥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잘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 네, 않을까. 네. 네.